자, 인플레는 어떡합니까, 진짜?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하고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거죠.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아주 유명한 외사 G사에서 이제 최근에 분석한 내용입니다. 유가가 10불이 오를 때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0.2%씩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더라. 그러면 50불이 오르면 대충 소비자 물가가 한 1%더 오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충 50%는 올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연준이 목표로 하는 소비자 이제 그 미국의 물가 수준이 2%예요. 근데 지금 원유 요인만으로 1% 추가됩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 말대로 컷 더 코스트 해야죠. 그쵸? 컷 더 코스트. 그거 안 되면은 안 돼요, 지금. 그러면서 자, GDP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0.1%포인트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GDP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대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유가가 10%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는 0.2% 올라가고 미국의 GDP는 0.1%가 내려간다는 사실을요. 자, 오케이. 여기서 잠깐 이제 옆길로 세보죠. 아, 근데 그동안 에너지는 우리가 인플레 다룰 때 좀 넘어가자고 얘기했던 거 아닌가? 이거는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결국은 구조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그 논쟁의 핵심은 임금 상승률 아니었어? 금요일에 보니까는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이 이제는 좀 낮아졌더만. 아, 유가는 일시적 노이즈고 임금을 봐야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워낙 높은 인플레이션에 이제는 눈이 익어버 7%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뭐 임금 인상과 추가 급등이 아니면 에너지 때문에 좀 뭐 1, 2%더 넘게 나오는 거. 야, $50 올라봤자 1%밖에 더 안 오르네. 야, 이거 갖고 뭐 시장이 망가져?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막혀있을 때 말이지.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면 이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참고로 이제 짧게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역대급 수요 부진으로 오펙 플러스가 역대급 감산을 했던 시기, 기울기가 완만하던 시기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도 7월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셰일 혁명이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유가 가속도를 냈던 시기입니다. 2021년도 7월부터요. 2021년도 10월까지는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결정하면서 잠깐 유가가 내렸었지만 다시 회복을 보이는 그런 시기였고요. 21년도 10월부터 22년도 2월까지는 미국이 전략적 비축유 방출을 결정해서 다시 유가가 내렸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차질, 그 다음에 수요 쪽에서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인해 다시 유가가 올라갔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22년도 2월 요때부터입니다. 요때부터 투더문 하는 시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기울기가 그나마 된다면 오케이, 뭐 인플레에서 에너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할 수도 있는데 요 기울기면은 이건 신경 쓰자라는 거죠. 이제 유가 어디까지도 보냐 하면요. 이제 뭐 글로벌 중에 J사 같은 경우에는 야 185불도 올 것 같아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185불이면 진짜 신경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자판을 한번 두들겨보죠. 작년에 유가가 한 60불 수준이었어요. 여러분들. 2021년도 보세요. 40불대에서 그 다음에 여기 연말에 80불대까지 가서 끝났습니다. 대충 보면 50에서 60불 사이였어요. 평균 유가 수준이. 근데 지금 이미 110불이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180불까지 올라간다. J사 말대로. 그럼 120불이 올라가죠, 여러분. 그러면은 10% 오를 때마다 0.2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120불이 오르면은 소비자 물가가 추가로 2.4가 올라가요. 연준의 목표가 2%라면서요. 에너지 말고 나머지 요인들이 마이너스 0.4를 만들어줘야 돼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컷 더 코스트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GDP 0.1%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120불이 올라가면 GDP가 1.2%가 하락합니다. 오케이. 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5였어요. 여기 2.4면은 이제 여러분 10% 보겠네요. 그쵸? 미국 1분기 GDP 예상치가 지금 GDP 나우가 최근에 예상한 게 0%예요.
1.2면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2면 리세션이 오네요. 그쵸? 공식적으로요, 경기 침체라는 단어의 정의는 2개 분기 연속으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뜨면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뜬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제2사 말처럼 되면 유가 하나만으로 시장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망해버립니다. 보내버릴 수 있는 이슈예요. 특히나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기여한 요인들을 보시면은요, 빨간색이 에너지예요. 작년 연말 연초, 그러니까 재작년 연말, 그 다음 작년 연초, 그 다음에 작년도 하반기에 잠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 것 때문에 CPI가 좀 올라갔던 건 맞아요. 근데 최근 2개월을 보세요. CPI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지만은 에너지 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너지까지 더해지면 점입가경이죠. 지금 미국 물가가.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우린 주식한 사람들이니까 승자와 패자를 막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태가 되게 장기화되고 만약에 구조적으로 이제 러시아산을 안 쓰고 카타르나 미국 이런 LNG를 쓴다라고 독일이 해버리면 조선이 장기적으로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나머지들 지금 승자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좀 단기적인 시각에 포커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게 진짜 장기화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들요, 뭐 유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경기가 망가지면서 이거 다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패자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2008년도에 유가가 150불을 가도 어떻습니까? 그때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 주가 좋았나요? 그 뒤에 금융위기 오니까 다 망했지. 그러니까는 경기가 진짜 망가질 것 같은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승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다들 패자만 존재합니다. 그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친환경이 승자가 아닌가. 친환경. 근데 지금의 유가 상승이 사실은 전쟁 때문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승자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거 개인적으로 되게 별로예요. 거북합니다. 남의 큰 불행이 본인의 이익이라는 투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요, 남의 불행을 다른 어떤 거의 이익과는 여러분들 연관짓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그러다 벌 받습니다, 진짜. 특히나 이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논리의 바탕에서 환경을 이야기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이번 일이 친환경으로의 전환 가속화의 계기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듣기 진짜 그래요. 정말 인류를 생각하시는 거 맞나요? 지금 전쟁 덕분에 전쟁은 그러면 그걸로 희생된 사람은 인류가 아닌가? 그쵸? 되게 이건 거북한데, 어쨌든지 간에 이러면서 친환경 가속화된다고 해가지고서 뭐 친환경 쪽 좋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표적으로 배터리 쪽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배터리는 단기적으로 마진이 급감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산 문제 있을 때 뭐 차량용 촉매로 쓰이는 것들이나 아니면 니켈이 지금 뭐 NCM 하면 니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거 판가 전이가 되나요?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 쪽도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 사실 발전소 일단 짓는 프로젝트 자체가 최근에 이것 때문에 금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원자재 올라가고, 임금도 다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프로젝트를 할 때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IRR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프로젝트를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밑에 단에 쭉 공급을 하는 업체들 전부 다 이게 마진이 괜찮을 수 있을까? 원자재 가격이 실제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이슈에서 어설프게 피난처를 찾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더 패자나 덜 패자는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미국이 사실은 결국에는 이거에 따른 영향을 제일 적게 받습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미국은 강달러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완충작용이 좀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물건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를 강하게 해버리면 수입 물가가 좀 낮아져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파급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에 이중의 완충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은 물건 수입해 쓰잖아요. 근데 미국한테 물건을 파는 국가들은 보통 뭐 한국을 비롯해서 이런 수출국들이잖아요. 이런 데들이 보통은 중간 이제 가공무역을 하는 거죠. 원유나 이런 거 수입해 가지고서 가공해서 수출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원유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의 환이 되게 약세가 되겠죠. 경상수지가 안 좋아질 테니까. 그러면은 수출국들이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된다. 거기다가 미국의 달러는 더 강해진다. 그럼 이중으로 미국은 더 싸게 물건을 수입하기 때문에 미국 자체는 어쨌든 인플레 파급 효과를 많이 완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자동 항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참으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받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입액 중에서 비중으로 따지면 에너지가 제일 많거든요. 에너지 가격 오르면 그 자체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많이 쪼그라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 가공해 팔 때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는 높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업 이윤이 쪼그라들 것이고 내수 경기, 환율이 막 치고 하니까는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인플레가 가속화될 걸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수 경기가 쪼그라들 거예요. 그러면은 환율이 당연히 약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중으로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솔직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치게 된 영향이.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유가가 폭력적으로 이렇게 오르면 이거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가가 올라서 생긴 문제는 그럼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유가가 내려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내리기만을 바라야 돼요, 사실. 최근에 이제 막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더라고요. 모든 경기 침체가 유가의 50% 상승에서 발생을 한 건 아니지만 유가 원유 가격의 50% 인상은 그 모든 경우에는 리세션이 오더라. 그러면서 이제 요런 자료 했는데 요거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회색 지대가 리세션 구간이에요. 경기 침체 구간. 유가가 전년 대비해 갖고 50% 상승했을 때 70년대도 이때 보면 리세션 왔죠. 50% 뚫으니까는 70년대 중반 또 리세션 왔죠. 80년 초반 또 리세션 왔죠. 90년대 또 리세션이 짧게 옵니다. 우리가 2000년 들어가던 이 시기, 자, 이 50% 돌파니까 또 짧게 왔죠. 2018년대 50% 가까스로 모면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증시가 20% 하락했었다는 거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50%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난 금요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워닝 사인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확률은 100%다라고 여기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비앙코가 거기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예.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너무 우리가 쉽게 여기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원유 관련된 총정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